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오창희 국장님은 경찰 편 아닌가? 맞습니까? 아니죠. 제가 고자질. 아니 그런 오해는 많이 받으시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고자질을 하면 예. 얼마나 경찰하고 많이 싸웠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아니 그 네.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했다면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을 가장 많이 했을 수사기관은 경찰 아닐까요? 경찰이죠. 숫자로는 경찰이 제일 많죠. 네. 그러니까 구성원 숫자도 많고 사고 친 숫자도 경찰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 엊그제 제가 요새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관심이 많아요. 아, 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 전과자 만들 거냐 이런 거예요. 예.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건 뭐냐면 1912년에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거예요. 그게 그대로 친생 대한민국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 사람들을 우매한 야만으로 봤기 때문에 우범자들. 네, 뭐 네. 단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거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네.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범죄로 단속하는 거예요. 그거 뭐 범죄로 단속하는 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범죄가 아니라 예. 행정벌로 하는 거죠. 벌금 같은 그러니까 거? 예를 들어 우리가 과속을 했어요. 예. 30km 구간 학교 앞에서 40km로 달렸다. 그럼 법률 위반이잖아요. 네. 그런데 범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과태료가 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행정벌을 받는 거예요. 벌금이나 과태료. 예. 그러니까 벌금은 이제 벌금 안 나면 감옥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벌인데 예. 과태료는 내지 않더라도 감옥 가지는 않아요. 재산 압류나 뭐 그렇죠. 이런 뭐 걸로. 그런 식으로 민사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형사벌이라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고 꼭 필요한 경우에 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묵과하지 못할 어떤 일탈이나 누구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건데 노상방뇨가 그런 거냐. 또 노상방뇨가 길거리에서 오줌 싸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 있잖아요. 운동장, 뭐 공원, 길거리에서 침 뱉는 것도 노상방뇨로 처벌해요. 네. 그리고 야구장, 축구장 같은 데 가보면 운동선수도 굉장히 침 많이 뱉잖아요. 그라운드에서. 조절을 위해서. 그거 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상방뇨를 시킨 사람도 처벌해요. 그러면 한 3살 먹은 어린애가 있는데 애 엄마나 아빠가 화장실은 멀어요. 애는 보채. 네. 아니 그럼 공원이지만 여기서 잠깐 좀 실례해라.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범죄냐는 거예요. 아, 이것까지 그래요. 처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좀 폐지하자 했는데 경찰들은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은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유리창이 깨지면 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네. 유리창 깨지면 갈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그런 법률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친일 잔재인데 일제 잔재인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그냥 늘 경찰하고 싸우게 되고요. 저희가 자료가 좀 궁금해서 경찰청 해당 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22년까지 내가 자료를 찾았는데 23년, 24년 건 왜 없냐. 그러면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정보가 궁금하면 정보 공개 청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행정편이지 어디 있는지 정말. 알려주면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요. 뭐 좀 이러더라고.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으로 싸워요. 일상적으로. 아니, 당연히 싸우는 거죠. 집회 현장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럼요. 직업이 예전에. 싸우는 건데. 그게 저 경찰 그 인권 강의를 많이 다니시니까 경찰하고 친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민주정부 때나 아니 그리고 인권 강의 다니는 것도 경찰청에서 저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어거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안 부르냐 막 네. 이래가지고 압박하고 내란 극복 의지가 없냐 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정말 경찰은 인권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 사실 그래서 인권연대 활동 중에 하나예요. 아, 그 이제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내란 때 생각해 보세요. 아. 저는 대한민국 국군은 네. 그래도 네. 엉망진창이었지만 네. 일부 군인들은 빛났어요. 뭐 조성현 네, 내란 이전에 박정훈 대령이 빛났고 그렇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얼마나 의젓해요. 예. 정신적 맵집 이런 차원에서 보면 훌륭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그 사람을 보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장군도 됐고 네. 그다음에 뭐 한강다리 건너면 안 된다거나 무슨 편의점에 좀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내란 과정에서는 네. 평가할 만한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경찰관은 없었다. 네. 그저 이쪽은 조성현 1 경비단장 같은 분 군에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경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하. 늘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지냈잖아요. 늘 민주주의 수호자처럼 굴었잖아요. 네. 늘 인권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란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점수로 매기면 100점 만점에 빵점이었어요. 당연히 교육해야죠. 예. 아니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경찰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총 내려놓고 도망가야 돼요. 네. 집으로 가버려라. 이게 헌법 원리잖아요.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서 내란을 벌일 때 네. 미치광이 정권이 예. 국회를 막아 했을 때 막는 게 경찰의 역할입니까? 국회로 들어오는 계엄군을 막는 게 경찰의 역할이어야 하잖아요. 네. 아직까지 멀었어요. 무슨 친경이고 어쩌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예. 뭐 싸우는 게 너무 좋은 일은 아니나 오창익은 싸워야죠. 경찰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께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얘기 다시 좀 네네.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후보 등록이 끝나는 아마 내일 모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현재 지금 대구는 거의 붙었다. 네. 뭐 아직은 아주 오차범위 안에서 소폭으로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게 이제 대구의 현재 판세고 서울도 많이 붙어가는 흐름이고 부산 경남은 조금씩 다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는 흐름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거는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일희 일비 하면 안 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선되기를 바라는 쪽이 얼마나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네. 정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네. 현장을 뛰느냐에 답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국민들은요. 네.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면 대통령을 2번 파면한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정치 해설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람에 휩쓸리거나 뭐 어느 특정 정당이 결집해 하면 딱 결집하고 이러지 않아요. 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니까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네. 이게 스코어가 달라지더라. 아. 와, KDI가 분석한 거 보니까요. 네. 올해 2026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1.9로 높였거든요. 또 높였어요. 2.5로. 네. 그러면 이제 한 8월 달쯤 되면 3%로 올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김용범 실장 얘기도 초과세수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글쎄 근데 말이에요. 이 대박을 누가 터뜨렸냐? 네.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이란 세 글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끊임없이 신뢰를 주려고 노력했고 예.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에너지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뭐 여러 가지들 할 얘기가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후년에도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이죠.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7글자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네.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안 나온다는 이를테면 울산 같은 곳 네. 김상욱 후보가 지금 고군분투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 갔잖아요. 네. 시장도 갔잖아요. 분위기 어떻던가요? 아니 울산하고 서울하고 다릅니까? 울산하고 인천하고 시장에서 네.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울산 시민들은 다른 태도인가요? 이재명 손의 체온이 같을 거예요. 뜨거운 그럼요. 체온. 아니 그리고 반응도 그렇잖아요. 예. 이재명 여기 왜 왔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 언제 오셨어요? 나 밥 먹다 시장에서 뛰쳐나왔어요. 밥 먹다 말고 예. 나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도 우리 가족이 다 좋아요. 예. 뭐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제발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들 투성인 거예요. 네. 국민적 염원이죠. 네, 정말 맞습니다. 일찍이 못 봤던 리더십을 보는 거예요. 일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이 아끼는
대통령, 네. 국민이 건강을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버전이거든요. 예. 그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백가쟁명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도 국정 지지율 70%에 이르는 이 민심이 이 여론조사를 여론조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민심을. 네. 그러나 리스크는 있어요, 분명히. 네. 뭐 초등학생 보고 네. 오빠라고 불러. 이런 일 한 2번 하면 진짜 그런 일 진짜 2번만 있으면 네. 폭망한다. 아니 왜냐하면 선거 때도 그렇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도 아이고, 그게 실제로 잘못한 거든 아니든 간에 네. 상대는 그걸 가지고 물어뜯고 정말 총력을 기우잖아요. 지금 그 공소 취소 문제 가지고 막 덤벼든 거고,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나중에 해라. 뭐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존재하지도 않은 부동산 문제 가지고 막 덤벼들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건 언론까지 같이 덤벼들거든요. 네. 아니 당연히 중과 때문에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게 3, 4월에 많이 소화가 됐으니까 매물이 준 건데, 매물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준 건데 줄었다고 KBS 같은 경우에 매일처럼 떠들어요. 해보자는 거죠. 예. 아직도 여러분이 깜빡하고 계신데 KBS 사장은 여전히 파우치예요. 그렇죠, 박장본. 네, 이 얘기를 파우치가. 하고 있는 거죠. 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지방선거 이슈로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 4구 를 움직여서 강남 3구에도 용산 포함이죠. 움직여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건데, 대한민국에 KBS만 있으니까 그렇죠. 김용민 TV도 있는데 만만한 싸움은 아니라는 거고, 우리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럼요. 거고. 그러나 예. 방심하면 진다. 또 방심하면 하나 진다. 당 대표 정청래 대표에게 정말 간곡히 호소하는데, 예. 말은 수첩에 적어가지고 그렇지. 적힌 말만 해라. 네. 너무 그거- 자기를 믿지 말고. 그거 말고 그냥 순발력으로 재미있는 짤 만들고 지방선거를 차기 당대표 선거의 전초전으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 뭐 호남만 해도 지금 저 어떻게 수습하려고. 전라북도 하나. 지금 어떻게 돼요? 전라북도는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예. 지지율이 더 높아요. 아이고, 이런. 근데 그건 뭐냐면 전북도민들 상당히 정치적으로 밝거든요, 이분들이.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 김관영 뽑아서 정청래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해요 지금. 이 심판 정서를 지금 자극했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왜 이렇게 판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안호영 의원이 뭐 옳은 얘기든 그른 얘기든 간에 12일 동안 단식하면 네. 들여다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단식 끝나고 난 다음에 병원 가고 뭐 하여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리스크를 조심해야 된다. 저쪽 당은 장동영 리스크인데 네. 요즘 묘하게 장동혁이 약간 그러니까 한 반나절 정도 말짱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남에 아주 공을 들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엉망진창에서 좀 덜 엉망진창으로 왔어요, 장동혁은. 아.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 네.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 그래서 장동혁도 정신 차리고 있으니 네. 정청래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보름 남았어요. 네. 이 사이에 판이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텐데 점점 뭐 대구나 서울이 붙어가는 양상은 참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고 염려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후보들의 발언권이 커져야 됩니다. 네. 이를테면 울산의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중앙당 차원에서 단일화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앙당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손 놓았어요, 한마디로.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네. 지금 중요한 게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뭐 사무총장 이런 구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후보 하나하나가 광역단체장 하나하나가 다 당 대표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원호 후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네. 중앙당은 그걸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김상욱 후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중앙당은 그거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아니 지방선거 최대 성적표가 뭡니까? 광역단체장 누가 몇 개를 더 가져갔느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그거로 네. 지도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무슨 색이냐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후보들이
중앙당이 읍소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당대표에 안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네.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당대표 선거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 안타깝습니다. 같아요. 마음은 지금 8월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6월에 가야 하는데. 예.